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수업을 맡은 김건종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후회 없는 과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퇴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환경은 크게 육상 환경이 있습니다. 육상 환경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육상 환경이 있다면 이제 바다가 있겠죠. 해양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이제 만나는 그 전이 환경이라고 합니다. 전이 환경을 연안 환경이라고 하는데, 연안 환경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육지에서 지금 이렇게 경사가 이제 가파르면서 이제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만나겠죠. 그래서 바다를 만나서 완만한 대륙붕이 있고 대륙 사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륙대는 해구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해저 평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육상 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이제 해양 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바다하고 해양이 만나는 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연안 환경, 전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육상 환경, 그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안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용어 정리를 잘 하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육상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선상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수, 그다음에 이제 사막, 빙하, 그리고 강,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상지는 뭐냐면 이제 경사가 급한 이 산지에서 경사가 완만한 평지로 이어지는 곳에 갑자기 유속이 감소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경사가 이제 가파른 이런 이 산지에서 지금 이렇게 완만한 지역에 평지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들이 이제 물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속이 이제 빠르다가 지금 완만한 지역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유속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속이 감소하게 돼서 지금 이 자갈모래 진흙들이 이제 평지에 이렇게 내던지게 되죠. 내던져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퇴적물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쌓인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갈모래 진흙이 이게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이렇게 분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갈 모래 진흙이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퇴적이 되는데, 이걸 분급이 불량하다 그랬는데, 분급이 불량하다, 그러니까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이 원마도를 보면은 원마도도 이렇게 불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각이 진 이런 퇴적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둥글둥글한 것은 강의 하류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각진 퇴적물이 그리고 이제 뒤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상지. 자,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완만한 평지로 갔을 때 이제 유속이 감소하면서 자갈모래 등 다양한 퇴적물들이 분급이 불량한 상태로 원마도가 불량한 이런 퇴적물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쌓인 지역을 우리가 선상지라고 한다. 요 유속이 감소한다는 표현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유속이 감소했다.
유속이 감소했다. 이거 선상지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자, 호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호상점토층입니다. 호상점토층 이렇게 체크하시고 지금 이제 계절 변화가 심한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계절 변화가 심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철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계절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빙하에 의해서 또 이 퇴적물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호상점토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절 변화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겠죠. 장마철에. 그러면 호수에 자갈, 모래, 진흙 같은 입자가 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운반이 돼서 이제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점토하고 이런 자갈 같은 경우, 사암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약간 모래 같은 것이 입자가 큰 것이 좀 이제 밝은 톤이 되죠. 밝은 톤. 입자가 큰 조립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래 같은, 그렇죠? 이런 모래 같은 것들이 여름에는 물이 그러니까 장마철이기 때문에 입자가 큰 퇴적물, 모래 같은 것들이 호수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은 여름보다는 이제 비가 조금 적게 오니까 이 입자가 큰 거는 이제 운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세립질 같은 이 점토들만이 이제 호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입자가 큰 모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밝은 톤이고, 그다음에 점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큰데 약간 조금 밝은 톤입니다. 밝은 톤이고, 그리고 점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어두운 톤이죠. 그래서 교대로 쌓여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줄무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호상점토층이다 얘기를 합니다. 호상점토층은 여름에는 입자가 큰 모래가 퇴적이 되고 겨울에는 입자가 작은 점토 물질이 교대로 쌓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층이라는 거죠. 호상점토층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 호수 환경에 지금 호상점토층이 이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계절 변화에 따라서 여름에는 장마철이 있죠. 그래서 장마 때문에 여름에는 장마가 되면은 이 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거운 입자, 그러니까 입자가 큰 모래 같은 것들이 이제 퇴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름철보다는 조금 이제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무거운, 그러니까 입자가 큰 모래 같은 것들보다는 입자가 작은 세립질의 그 점토가 이제 많이 퇴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상점토층이 이제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절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수량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강수량.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여름에는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입자가 굵은 이런 모래들이 들어오기가 좀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빙하도 여름에는 이제 만약 이제 날씨가 따뜻한 그런 계절이 된다면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지금 이제 하천수가 좀 이제 많이 유입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자가 큰 모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빙하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니까 역시 강물의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립질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 특히 여러분들 여름철에 장마철과 그다음에 빙하가 녹든지 또는 빙하가 확장되는 됨에 따라서 그 하천수의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천수의 양이 많아지면은 입자가 큰 모래 같은 밝은 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천수의 유입이 적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작은 어두운 색의 점토 등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상 점토층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점토층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점토에는 왜 약간 어두운 색이 띠냐? 점토에는 또 유기물 같은 것들도 있어요. 유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점토는 약간 조금 어두운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은, 자,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자, 사막은, 여러분들 사막은 다 아시죠? 지금 사막은 이제 모래가 이제 퇴적이 돼서, 이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이제 날린 모래가 퇴적이 돼서 모래 언덕 사구를 만듭니다. 사구. 지금 이제 모래 언덕, 모래 사자 언덕 구자입니다. 그래서 사구가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래 언덕 이런 식으로 이제 모래가 쌓여서 만든 언덕 사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은 호수나 하천이 간혹 생기기도 해요. 이건 이제 오아시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퇴적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하. 자, 빙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빙하의 운반에 의해서 쌓인 어떤 퇴적물이 있어요. 퇴적암이죠. 이걸 우리가 빙퇴석이라고 합니다.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빙퇴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분급이 불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갈, 모래, 진흙이 뒤섞여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했듯이, 자, 이게 빙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빙하가 지금 여기 뭐 자갈, 모래, 진흙이 있다면 빙하가 이제 커져요. 빙하가 커지면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이 빙하가 이걸 이제 밀어냅니다. 그래서 운반에 의해서 이 퇴적물들이 이제 드럭드럭 긁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돌을 본다면 이제 빙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긁힌 흔적이 있어요. 이걸 긁힌 흔적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빙하에 의해서 이제 운반이 되다가 이제 쌓인 돌을 우리가 이제 빙퇴석이라 합니다. 빙퇴석 같은 경우에는 각진 자갈이나 또는 모래, 점토 등이 뭐 이렇게 쌓여서 빙퇴석이 형성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빙퇴석이라는 거는 앞에서 판 구조로 날 때 그쵸, 이 대륙 이동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빙퇴석이란 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호수가 있는데요. 물이 증발해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강이나 호수가 이제 사라질 때, 자,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이제 증발암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증발암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 증발암. 보통 이제 증발이 돼서 이제 남는 어떤 그 물질들이 집적이 돼서 화학적으로 이제 돌덩어리가 될 때 우리가 증발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육상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선상지라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상점토층 요 정도 조금 많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선상지, 그 다음에 빙하. 자, 빙하. 빙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 바람에 의해서 이제 모래 언덕도 생기지만, 이제, 사층리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호수. 지금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이층리나 건열이나 연은 요걸 이제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퇴적 구조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바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로 가게 되면은 해양 환경이 있습니다. 해양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륙분과
그다음에 대륙대화, 그다음에 심해저 평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그냥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심이 한 200m 정도 완만한 곳이 이제 대륙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파른 곳이 이제 대륙 사면, 그다음에 또 약간 완만한 곳이 대륙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심해저 평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어떤 데는 이제 대륙붕이 나타나고 대륙 사면이 나타나다가 해구가 나타나기도 해요. 깊은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대륙붕,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대륙붕, 대륙붕. 그다음 여기가 대륙 사면이 되겠습니다. 대륙 사면. 그다음에 대륙대, 완만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심해저 평원이 되겠습니다. 심해저 평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구가 되겠죠. 해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뿡 싸면 대 이렇게 말을 했죠. 뿡 싸면 대. 근데 대륙대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고 바로 해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요런 스타일은 태평양형이고요. 요런 스타일은 대서양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대륙붕. 자, 대륙붕은 이제 수심이 한 200m 미만이죠. 수심이 한 200m 미만이고 완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육지에서 퇴적물이 공급이 돼요. 퇴적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육성 퇴적물이라고 하죠. 이거를 육지에 형성된 육성 퇴적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퇴적하면 60% 정도가 대륙붕에서 형성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 여러분들 그 생물체의 유해, 그러니까 생물체의 유해가 쌓여가지고 뭐 산호초나 조개 껍질, 이것이 바로 이제 석회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석회암층이 형성이 됩니다. CaCO3 성분이죠. 탄산 칼슘 성분인 석회암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대륙붕. 자, 대륙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또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 이제 화석 연료가 이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대륙대입니다. 대륙대는 대륙사면 맨 끝에 보면 이게 완만한 지역이 있는데요. 대륙사면의 맨 끝에 있는 완만한 이 지역. 여기서는 이제 저탕류에 의해서 저탕암이 형성된다 그랬죠.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대륙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태풍 같은 것이 지나갈 때 이것이 이제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이걸 우리가 저탕류라고 했습니다. 저탕류. 저탕류. 대륙 사면을 따라서 뭐 자갈물의 진흙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걸 우리가 저탕류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자갈물의 진흙이 여기서 이제 퇴적이 되겠죠. 이렇게 자갈한 자갈대로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이렇게 점이층리가 생기는 이런 이 돌을 우리가 저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탁암이 여기서 생깁니다. 자, 심해저 평원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공급된 점토, 그러니까 점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자가 작기 때문에 먼 바다까지 이렇게 떠가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퇴적이 되겠죠. 자, 육지에서 공급된 작은 점토와 그 다음에 해양 생물의 유해, 해양 생물의 그 유해가 석회질이나 이제 규질 껍질을 갖고 있는 이 유해가 섞여가지고 퇴적된 것을 우리가 연리라고 합니다. 연리는 석회질 성분의 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규질 성분의 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 연리 또는 이제 규질 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바로 석회질 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점토하고 석회질의 그 생물의 유해 껍질이 이렇게 심해저 평원에서 이제 관측이 됩니다. 자, 해양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또는 대륙붕, 대륙사면, 해구, 심해저 평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저타감, 저탁류, 그 다음에 이제 연리, 요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니까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바다는 이제 대륙붕, 그 다음에 대륙사면, 대륙대, 그리고 심해저 평원이죠. 예. 대륙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심이 얕으니까 연운도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예. 그리고 대륙대 같은 경우에는 대륙붕, 대륙사면, 예, 거기에서 이제 저탁류에 의해서 저타감이 생기면 점이층리가 생긴다고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안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환경. 자, 이제 마지막이죠. 연안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연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이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육지의 그러니까는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연안 환경 또는 전이 환경. 자,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의 하구와 그 다음에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삼각주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삼각주. 자, 삼각주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강이 바다와 만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큰 바다에 강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큰 바다 때문에 마찰력이 이제 커지면서 유속이 느려집니다. 유속이 느려지고 그러면 퇴적물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그 퇴적물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의 지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삼각주라고 얘기합니다. 삼각주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바다를 만난다면 이게 바다를 만난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삼각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면들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네요. 이거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자, 이 단면들을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면은 유속이 이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맨 먼저 이제 퇴적이 일어나는데 자갈이 먼저 이렇게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이제 퇴적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쌓이고 또 다시 여기 자갈 쌓이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자갈 쌓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가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퇴적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지금 여기가 첫 번째는 이제 자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래가 쌓이고, 그 다음에 점토가 쌓이겠죠. 왜냐면은, 자갈이 입자가 크니까, 무거우니까 이 근거리에서 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토 같은 경우는 멀리 떠 내려가서, 멀리서 이렇게 퇴적이 나중에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퇴적이 될 때는 또 역시 여기서 자갈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쌓이고, 그 다음에 뭐 점토가 여기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쌓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자갈이 먼저 쌓이고 그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점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자, 보세요. 요거를 이제 단면도로 이렇게 끊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니까 점이층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거꾸로다. 점이층리의 거꾸로다. 점이층리하고 거꾸로다. 그래서 역점이층리라고 얘기합니다.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콜스라고 하면은 이제 입자가 이제 굵다는 건데 이거를 coursing upwar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coursing 하면은 입자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course의 반대가 이제 fine이죠. 그래서
점이층리 같은 거는 finding upward가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pulsing upw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고, 석고, 그리고 사주, 모래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잠깐, 다 지워버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석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 모래톱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해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면, 지금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륙이죠. 육지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육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이 있어요. 만 이렇게 움푹 들어있는 요 지역이 이제 만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튕겨져서 이제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튕겨져서 육지에 튕겨져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속이 이제 조금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퇴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퇴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퇴적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퇴적이 지금 빨간색으로 할까요? 퇴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요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주, 모래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래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호수가 여기서 이제 호수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요 호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제 석호라고 얘기합니다. 석호.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해안가의 바다 쪽에 쌓인 모래 언덕을 바로 사주 모래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주와 해안가 사이에 얕은 바다를 석호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석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강물, 담수죠. 그리고 여기 바닷물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해수, 담수하고 해수가 섞이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바닷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마철에는 이제 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염분 변화가 이제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제 강수량이 좀 적어지면은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커집니다. 염분이라는 것은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있어요. 뭐 소금 같은, 그쵸? 그걸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데, 염류 중,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는데, 염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금이잖아요. 염류의 그 질량을 우리가 몇 그램이 녹아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염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1kg 속에 얼마만큼의 뭐 소금 같은 것들이 녹아있느냐. 그러면 지금 염분이 높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소금이 많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짜겠죠, 사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담수가 많이 섞이면은 싱거워져요. 그럼 싱거워진다는 말은 염분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염분이 낮아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가 적게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해수가 조금 이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염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염분이 다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분 변화가 이제 커요. 지금 이 석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양 생물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화석이 드물게 발견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연안 환경을 봤습니다. 연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주가 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연안 환경, 지금 삼각주 얘기했어요. 삼각주.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이나 하천과 바다가 만나서 유속이 감소돼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퇴적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층리도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모래가 쌓여서 생긴 모래사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빈이라고 합니다. 예, 해빈. 여기서는 이제 얕은 해안가는 연운도 형성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주 해빈 요것이 이제 연안 환경인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석호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퇴적 환경에 대해서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그 다음에 연안 환경, 즉 전이 환경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서 용어 정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